사회적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내일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예비살인과 다름없다는 여론의 눈높이와 달리 음주운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야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SFTS 확진자가 올해 충북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치명률이 20%에 달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수화상병이 제천으로 옮겨가 발생 농가가 도내 3개 시군 16곳으로 늘었습니다. 구제역은 소강 상태여서 특별 관리가 풀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지난달 대낮 만취운전으로 고작 9살에 세상을 떠난 배승아 양. 이후 운전자 신상을 공개하거나 특수 번호판에 부착하는 등 여러 대책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하지만 정작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적정한가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8일 대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한 60대가 몰던 차에 치여 숨진 고 배승아 양. 유가족은 운전자를 엄벌해달라며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찾아보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저희는 무조건 좀 강하게 처벌이 나왔으면. 사고 이후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자 음주운전 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 의무화, 운전자 신상 공개, 특수 번호판 부착 등 관련법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어떨까? 예비살인과 다름없다는 여론의 눈높이와는 달리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여전합니다. 최근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249%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20대는 물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70대와 30대, 40대 등에게도 모두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차량을 폐차했다는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양형위원회가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추출한 표본조사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는 비율은 1.5%에 불과했습니다. 배승아 양 사건 이후 음주운전 양형 기준이 신설됐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른데 0.2% 이상 만취 상태를 기준으로 해도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법과 달리 양형 기준은 기본 기준 최대 3년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마저도 권고일 뿐 실제 판결은 최하 기준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스스로가 양형 기준으로 한계를 지어버려요. 너무 가혹한 형량이 적용되지 않도록 그 기준을 잡는다는 취지로 정했는데 문제는 피고인의 이득을 너무 고려하다 보니까 해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하는 피해자는 200여 명, 음주운전 재범률은 44%가 넘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제천의 사과 농가에서도 과수화상병이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도내 발생 농가가 3개 시군 16곳으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제천시 백운면과 송악면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와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 용탄동 사과농장에서도 과수화상병 발생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침에 따라 해당 과수원 사과나무를 모두 매몰 처분할 예정입니다. 지난 9일 처음 확인된 과수화상병은 충주와 제천, 진천 3개 시군 16개 농장에 피해 면적은 4.5헥타르로 늘었습니다. 충북에서 재발한 구제역이 일주일 이상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역학 농가에 대한 특별 관리도 점차 풀리고 있습니다. 충북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11개 확진 농장과 직간접 접촉이 확인된 도내외 역학 농가 446곳 가운데 약 77%에 대해 현장 확인 등의 특별 관리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심각 단계인 청주와 증평 등 도내 6개 시군의 농장 간 소이동 제한, 오시장 폐쇄 조치는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집니다. 석가탄신일 연휴를 맞아 여행이나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야생 진드기에 몰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확진자가 올해 충북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치료제나 백신도 없는데 치명률이 20%에 달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야외 활동하기 딱 좋은 계절. 곳곳에 꽃이 만개하고 각종 행사와 축제도 계속돼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엊그저께 나들이 갔다 왔는데 또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또 꽃 보러 갈 예정이었는데 여기 한 번 더 와야 될 것 같아요. 와이프랑 또 올 것 같아요. 하지만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나타나 나들이객을 위협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가 다시 충북에 등장한 겁니다. 지난 19일 제천에 사는 60대가 고열과 구토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전국 7번째, 충북은 첫 사례로 텃밭을 가꾸다 참진드기에 물려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무릎 뒤쪽이나 사타구니, 그다음에 겨드랑이나 귀 뒤 같은 접히는 부분에 진드기가 흡혈을 하게 됩니다. 참진드기는 농촌과 도심할 것 없이 풀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발견되는데 월동 전후인 4월부터 11월 사이 흡혈을 통해 성장을 거듭합니다. 농작업을 하다 물리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일회성 야외 활동도 추정 감염 요인 중 2번째를 차지합니다. 특히 옷차림이 가벼워 피부 노출 면적이 많은 늦봄부터 여름 사이가 위험합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의 치명률은 지난해 기준 무려 20.8%. 전국에서 192명이 감염돼 그중 40명이 숨졌습니다. 충북에서도 감염자 15명 중 1명이 사망했습니다.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없고 쯔쯔가무시증이나 다른 진드기 매개 감염병과는 다르게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염을 피하려면 긴 소매옷 등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앉을 땐 돗자리를 사용하는 등 직접 접촉을 줄여야 합니다. 진드기 기피제도 도움이 되는데 효능 지속 시간이 지나기 전에 반복해서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영동군이 2025 세계 국악 엑스포 유치를 위해 대규모 군민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영동체육관 광장에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영동 국악 엑스포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제창했습니다. 국악 엑스포는 세계의 다양한 음악과 국악을 연결하는 행사로 국악 분야로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엑스포입니다. 영동군은 2025년 9월 12일부터 한 달간 엑스포를 열기로 하고 오는 7월 정부의 국제 행사 승인을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최근 논란이 되는 셋째 이상 자녀 양육지원금 중단과 관련해 중단이 아니라 확대 지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청주시는 올해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자녀 1명당 1,000만 원씩 출산 육아수당이 확대 지원되면서 그동안 셋째 이상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900만 원의 양육지원금을 중복 지원하지 않기로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출산 육아수당을 받지 못하는 지난해까지 태어난 셋째 이상 자녀들에게는 양육지원금이 계속 지원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시청각 장애학생 가창 무용대회가 내일 오후 충주 호암예술관에서 열립니다. 동해난달 혼올림 예술회가 올해로 6년째 개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시각장애학생 가창 부문과 청각장애학생 무용 부문에 전국 11개 팀 200여 명이 참가해 재능을 겨루고 축제의 장을 펼치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4년 만의 대면 행사로 불타는 트롯맨 장동열, 소프라노 조경화와 테너 임재용 등이 출연하는 공감 콘서트도 무료로 열립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